네, 집중 취재 보도국 이진실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취재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K뱅크를 취재했는데요. 네. IPO 재도전에 나선 K뱅크가 지난주부터 코스피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인 K뱅크는 올해 하반기 공모주 시장 최대어로 뽑히고 있는데요. K뱅크는 어제 서울 여의도 콜레도 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계획과 또 질의응답 등을 통해 흥행 여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K뱅크는 상장에 앞서서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상장 과정에서 목표로와 몸값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뱅크는 오는 30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K뱅크의 미래 전망과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뱅크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왔는데 키워드 어떤 걸로 제일 먼저 꼽았나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IPO 재도전, K뱅크 이번엔 성공할까입니다. 네. 네, 앞서 K뱅크는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했는데요. 네. 무려 2년 만에 코스피 상장에 다시 도전하며 올 하반기 공모주 시장 최대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K뱅크는 지난 2022년 증시 입성을 추진했지만 시장 침체로 인한 저평가를 우려해 IPO를 철회했는데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5조 원의 몸값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는 K뱅크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준 대로 5조 원의 대여라는 수식어들이 같이 붙어서 나왔던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일각에서 고평가됐다는 지적의 원인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 상장하는 K뱅크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선 흥행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거래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 유통 주식이 다른 상장 기업들에 비해 많고 또 공모 가격도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높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카카오뱅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몸값은 더 높게 정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K뱅크는 희망 공모가를 정하면서 카카오뱅크, 일본 SBI 스미스넷뱅크, 미국 뱅코프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해진 K뱅크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2.56배입니다. 이미 고평가 논란을 겪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KB금융, 또 신한주도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이미 업계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K뱅크가 카뱅보다 더 높은 PBR로 몸값을 정한 뒤 공모주를 파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인데 자, 그렇다면 K뱅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K뱅크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우선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854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1.6% 급증한 수치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 2022년 기록했던 연간 최대 당기순이익인 836억 원을 넘어선 금액입니다. 또 2분기 당기순이익도 3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고객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K뱅크의 올해 상반기 말 고객은 1,147만 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194만 명이 늘었습니다. 상반기 말 수신잔액은 21조 8,500억 원, 여신잔액은 15조 6,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8%, 23.7% 증가하는 등 외형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신 성장으로 K뱅크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2,64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2,097억 원과 비교했을 때 26% 늘어난 금액입니다. 비이자이익 역시 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155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K뱅크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로 선정하셨나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최대 우려사항, 높은 업비트 의존도입니다. 앞서 K뱅크가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IPO 흥행 가능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업비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K뱅크의 예금수신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20.7%에 달합니다. 이는 빗썸과 제휴 계약을 맺은 NH농협은행, 코인은과 계약한 카카오뱅크의 관련 고객 예치금 비중이 각각 0.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네, 업비트의 의존도가 높다. 어떤 의미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먼저 지난 몇 년간 K뱅크의 고객 및 자산 등이 증가하는데 사실 업비트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습니다. 네. 다만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업비트 예치금의 변동성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K뱅크 수신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K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해야 하는 예치금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K뱅크가 지난 7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지급한 예치금 이자 비용은 36억 원이었지만 8월엔 73억 원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이자율이 기존 0.1%에서 2.1%로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K뱅크는 업비트 예치금 이자 비용이 연간 약 867억 원 정도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업비트 관련된 우려 K뱅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어제 K뱅크 IPO 기자간담회에서 최우영 은행장은 네. K뱅크가 제휴한 업비트에 대해 의존도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행장은 전체 예금 비율 대비 업비트 예치금 비중은 2021년 12월 53%에서 올해 6월 17%로 낮아졌다며 K뱅크의 코어뱅킹 비즈니스와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이 업비트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비트 예치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K뱅크의 전체 수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또 이자율이 올라간 부분은 다른 비즈니스와 업비트와의 협력 관계 강화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울러 최 행장은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 재원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뱅크런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하고 또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가상화폐 자산인 업비트와 관련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은 우리도 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 놓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눈여겨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K뱅크 상장 이후의 목표입니다. 네. K뱅크는 그동안 다양한 비대면 금융상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상장으로 유입된 자본을 활용해서 대출 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테일,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 플랫폼 이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리테일,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 또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리테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테일 쪽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 대금과 특화 수신 상품을 출시해서 K뱅크를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릴 예정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서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인터넷 은행 중 가장 풍부한 라인업을 갖춘 개인 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요. 매출 규모, 현금 흐름, 또 업종 등의 데이터를 사용한 맞춤형 CSS 모델과 자동화된 담보가치 평가, 주주사의 고객 연계 마케팅 역량 등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100% 비대면 SME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또 주식, 채권 등의 전통적인 투자 상품부터 NFT, 예술품 등 대체 투자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투자 전용 플랫폼과 AI 기반 개인화 투자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PO를 앞두고 있는 K뱅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보도국의 이진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